안녕하세요. 제가 혹시 뭐 사과 영상 찍나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제 강남 그만 웃어. 제가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는데요. 최근 루비에게 책을 2권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루비가 재밌게 읽었다고 한 김에 저희 한번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책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책 컨텐츠를 찍는다고 했을 때 사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책이 있는데요. 바로 피에르 베르제님이 쓰신 나의 이브생 로랑에게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개인적으로 정말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그 책을 제가 1주년 팬미팅 때 팬분께 선물로 드렸어요. 제가 소장하고 있던 거를. 그리고 이제 제 소장용을 다시 사려고 서점을 3번이나 갔는데 재고가 없어서 아직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오진 못했지만 나의 이브생 로랑에게라는 책을 프리즘도 꼭 읽었으면 좋겠고 루비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책은 정말 제가 지인한테 너무 선물하고 싶은 책이에요. 아유 자꾸 말이 꼬이네. 그 이브생로랑이 입생로랑 만드는 맞아. 이걸 맞췄네? 맞아. 책의 후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루비를 생각했을 때 책 2권을 이제 간략하게 추렸어요. 루비도 읽었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정영욱 작가님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책을 처음 읽을 때 몇 년도에 읽는지 이렇게 앞에 적어놔요. 2021년도 6월 6일에 제가 선물 받은 책이고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타인한테 얽매이지 말고 본인 자신의 기준을 두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책을 읽은 루비의 소감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를 사랑하는 연습에 뭐가 있다 생각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요? 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만의 기준을 둔다.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읽어봤거든요. 네. 네, 제가 좀 독서를 빨리 하는 편이라 네.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네? 이렇게 읽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다 읽혀요. 네? 저 원래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읽혀요. 아 진짜요? 네. 읽어보셨으니 어땠어요? 일단 이 책의 딱 중요한 내용이 네. 나를 사랑하는 연습에 맞아요. 우리 집 개똥 치우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 개가 오줌 흘린 거 치우면서 다니기. 제가 이 책을 2021년도에 읽어서 그런지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나 봐요. 네, 그쵸.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왜냐면 세밀한 내용을 저는 네. 일주일 전에 읽었으니까. 그쵸. 저는 2021년도 읽고 추천하기 전에 간략하게 다시 봤는데 우리 집 개똥 치우기라는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간략하게 읽어보니까 저는 딱 그 문장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 개똥 치우기? 나를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 집 개똥을 치워봐라. 이제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처럼 네. 이제 강아지가 오줌을 흘리고 다니면 그걸 죄송합니다. 헨젤과 그레텔처럼 네. 이제 저희 집 강아지가 이렇게 오줌을 한 방울씩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 네. 그걸 이제 걸레로 이렇게 한 개씩 닦는 거죠. 그게 나를 사랑하는 연습인가요? 네, 이제 그게 운동도 되고 운동이 되면 이제 살도 빠지고 네. 하니까 하루 종일 이제 오줌 치우고 네. 하루 종일 똥 치우고 하면은 이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쵸. 자존감 올리기. 그쵸. 내가 키우는 반려견의 배변 행위를 내가 도와줌으로써 굉장히 괜찮은 주인이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그림에
안고 있죠, 사람이. 이게 나를 아마 안고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가 뚫려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이건 사람을 안는 걸까요? 이 그림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느낀 거는 나 자신을 안아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아닌가요? 이건 그냥 없는 사람을 안고 있어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을 안는다는 게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귀신을 안아주고 있다. 왜죠? 그냥 그림이 그렇게 말해줘요. 귀신을 안아준다. 그 작가님이 네. 정영욱 지음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신지 알고 계세요? 아쉽게도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시거든요. 오, 댄스를 전공하셨어요. 댄스를 전공하셨다고요? 네. 그게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댄스를 전공하셨는데 심지어 보깅을 전공하셨어요. 오, 보깅. 보깅을 했다고 밝히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보깅을 이렇게 춤을 추다가 네. 갑자기 영감을 딱 받아서 책 써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 나왔다고. 아, 작가님이 보깅을 하시다 갑자기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라는 소재의 책을 썼다. 이 말인가요? 네 맞아요.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없는 사실 아닌 거죠? 네. 이게 몰랐다는 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닌 거죠? 네, 루비의 감상문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그 당시 제가 이걸 읽었을 때 정말 힘이 됐던 그 느낌이 기억이 나서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프리즘이 없다면 좋겠지만 있다면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저에게 갑자기 집으로 선물해준 친구에게 너무 큰 감동을 느꼈어요. 그러면 루비 씨는 이 책을 읽고 나서의 소감은 나의 반려견 똥과 오줌을 치우면서 자존감 올리기. 맞아요. 그러니까 소감인 거네요. 아, 그럼 이 책을 읽고 나서 처음 치우신 거네요? 맞아요. 강아지가 몇 살이죠? 9살이요. 아, 그럼 9년 동안 한 번도 치운 적이 그러니까 한번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고요. 프리즘도 저희와 같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책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사실 너무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데뷔작이에요. 군조 신인상을 수상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2021년도 7월에 읽었더라고요. 루비 씨. 네.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심리학적으로 많이 다룬 책이더라고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네. 바람핀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보는 그런 책이었어요. 아, 바람핀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런 바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추워도 못했는데 그렇게 접근했을 때 자,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바람핀 사람들의 심리는 어땠나요? 저는 매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죠? 끝인가요? 나쁘죠? 뭐 그런 당연한 얘기를 이게 QR코드 이렇게 네. 찍으면은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해보셨어요? 이거? 여기 안에 있는 QR코드 QR코드를 이제 찍으면 어떤 노래가 나와요? 바람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막 이런 라샤 기오피아나 근데 이 책이 그쵸 1900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이 전작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데뷔작인데 전작이랑 어떤 걸까요? 이제 프리 데뷔작 1970년대에 이전 작품을 읽은 적이 있다. 맞습니다. 제목이 뭐던가요? 축배를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네. 이게 연결돼서 나온 거예요. 축배를 들어라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무슨 줄 알지? 진짜예요. 진짜예요. 축배를 들어라.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이 아직 출판하지 않은 책을 맞아요. 세상에서 단 한 명 루비씨만 저가. 읽은 건데 저가 최초로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자마자 강하게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 강한 인간에 대한 얘기랑 거짓말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다룬 내용이었는데, 강한 인간은 이제 113쪽, 114쪽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서 얘기를 하자면, 세상에 강한 인간은 어디에도 없고 그걸 빨리 깨닫고 강한 신용을 하는 사람은 있을 뿐이다.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그 문장이 좀 기억에 세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거짓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34.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나요? 2021년도에 제가 동그라미를 쳤던 부분인데, 왜 거짓말일까요? 나도 이따금 거짓말을 한다. 맞아요. 그렇게 시작해요. 왜일까요? 바람을 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랑 연관하니까 이게 거짓말이 그렇게 되네.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 이걸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한 거는 진실만을 말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다. 왜냐면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말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죠? 회피하고 이유가 있다고 싶은 생각합니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한다. 그죠. 갑자기 진지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왜냐면 지금 고품격 독서 토론회이잖아요. 이제부터인 건가요? 아니야, 아까부터요? 아까부터 저희 하고 있었는데. 고품격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네. 자, 저희 고품격 독서 토론회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우 문학평론가님께서 연애 아들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는 평을 주셨네요. 저 이 뒷면의 평은 처음 읽은 것 같아요. 연애, 바람. 루비 씨가 해석한 관점도 좀 일리가 있는. 물들면 안 되는데. 네, 연인이 바람을 핀다는 소재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향성이었는데, 루비 씨의 독특한 관점으로 해석된 이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굉장히 재밌게 독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허함과 결핍 속에서 찾는 젊음의 낭만. 잠깐만요. 보면서 읽는데 다르게 읽으면 어떡해요? 공허감과 결핍감 속에서라고 제대로 읽어줄래요? 아니, 보면서 읽는데 단어를 제대로 말을 안 해. 공허감과 결핍감 속에서 네. 찾는 젊음의 낭만. 맞아요. 이 나라고 해석되는 이 사람이 실제로 여기서 20대로 나와요. 그래서 젊음의 낭만이지 않을까. 이 책 읽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저 50대로. 나이가 기재가 돼 있을 텐데. 아유, 저 50대로. 사랑은 나이가 없다. 그게 그렇게 해석이. 네, 그쵸. 맞아요. 둘 다 성인이면 나이가 부수적하니까요. 네, 나연씨, 저와 함께한 고품격 독서 토론회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고품격이라는 단어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간 살아오면서 단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루비 씨의 관점에서 책들을 다시금 소감을 들어보니까 내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 난 이 책을 분명 2번 이상씩 읽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고요. 색다른 관점에서 이 책을 해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다시는 루비 씨와 독서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또 한 번 이런 시간이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루비 씨도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독서를 꽤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추천해 드릴 책이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그게 시리즈가 10개 정도 되거든요. 오, 맞네요. 10개에서 11개. 일본판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 소설? 근데 이제 무서운 게 딱 좋아 라는 책인데요. 저는 그거를 12년에 걸쳐서 방금
방금까지도 그걸 독서하고 왔습니다. 10권 정도밖에 안 됐는데 12년이나 걸쳐서 읽으신 거예요? 네. 무서운 게 딱 좋아. 너무 유명하죠. 저도 초등학교 때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자주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만화책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무서운 게 딱 좋아. 언제 읽으셨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 인생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리즘들에게도 이 책을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루비 씨가 추천해준 무서운 게 딱 좋아 만화책 시리즈. 저도 초등학교 때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 책과 앞서 제가 소개한 책들까지 프리즘이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품격 토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루비 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